평생 착하게만 살던 할매가 마지막에 깨달은 진실. 일부 그 할매는 늘 참기만 했다. 그 할매는 평생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아이고, 저 집 할매는 참 착해. 착하다는 말은 언제나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할매의 삶에서는 그 말이 족쇄처럼 목에 걸려 있었다. 젊은 날부터 그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다. 밥상에서도, 장터에서도, 시댁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항상 마지막 순서였다. 누가 먼저 가져가면 그냥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난 괜찮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나서 그의 하루는 늘 같았다. 해 뜨기 전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 밥을 차리고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국이 짜도 누가 뭐라 하면 그저 고개만 숙였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그 말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손은 거칠었다.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었다. 내가 참으면 되지. 그 한마디로 수십 년을 견뎌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그는 더 착해져야 했다.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기 위해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아이들 앞에서 화내지 않기 위해 자기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 세상은 그런 그를 보고 말했다. 저 할매는 참 인내심이 많아. 아무도 그 인내가 상처 위에 쌓인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렸다. 처음엔 자주 찾아오던 발걸음도 점점 뜸해졌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는 늘 먼저 받았다. 혹시나 자식일까봐.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 전화거나 아무 의미 없는 신호였다. 동네에 소문이 돌았다. 요즘 저 할매 혼자라더라. 사람들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그뿐이었다. 누구도 그의 하루를 함께 살아주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착한 할매였다. 경로당에서도 자리를 양보했고 말다툼이 나면 항상 중재했다. 그만들 하세요. 다들 힘드니까. 그 말 뒤에 자기 마음은 항상 없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참았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뤘다. 괜히 돈 쓰지 뭐. 그 말 속엔 자기 몸보다 남의 부담을 더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박혀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비 오는 새벽 혼자 넘어졌다.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누가 알까? 그 질문은 그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그날 이후 그 할매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주 작아서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느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거울 속이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누군가를 위해 쓰다 남은 듯한 눈빛.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도,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조용한 집과 늙은 몸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질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에 깨닫게 될 그 진실이 얼마나 아프고도 자유로운 것인지.
이브 그날 할매는 처음으로 서운해졌다. 그날 이후로 그 할매는 예전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차가운 방바닥의 감촉이 등에 다시 느껴졌다.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모르는 밤. 그 생각이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다. 아침이 되자 그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데 이상하게도 밥 냄새가 전혀 반갑지 않았다. 늘 그래왔던 일인데 그날은 괜히 허전했다. 밥을 한 숟갈 뜨다가 숟가락을 그대로 내려놓았다.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이유가 있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는 자기 생각에 깜짝 놀랐다. 평생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막내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잘 계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기뻐서가 아니라 왜 이제야 전화했는지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말했다. 응, 괜찮다. 넘어졌다는 말도 아팠다는 말도 끝내 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긴 뒤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난 안 괜찮은데. 그 말은 공중으로 흩어졌다.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할매는 처음으로 서운해졌다. 서운하다는 감정이 이렇게 아픈 건지 그날 알았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꺼냈다. 그 할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잘 컸네.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평생 그래왔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불편해질까봐 늘 삼켰다. 힘들다는 말은 약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그 질문은 작았지만 묵직했다. 그는 자기 삶을 천천히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참았던 말들, 넘겼던 감정들, 삼켜버린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갔을까? 며칠 후 큰아들이 집에 들렀다. 쌀 포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것 좀 드셔. 그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들은 금세 일어났다. 나 바빠서 가볼게. 그 뒷모습을 보며 할매는 문득 깨달았다. 아들은 엄마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억울해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다. 그저 쓸쓸했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그 말이 입 밖으로 처음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할매 스스로도 알았다. 이 질문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날의 자신, 웃고 있는 얼굴, 아직 주름 없는 손. 사진 속의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그는 사진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너도 좀 살아도 되지 않겠니? 그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던 할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서운함이 곧 수십 년을 지배해온 착함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잔인하지만 솔직한 진실을. 3부 그날 할매는 처음으로 화가 났다. 그날 아침 할매는 이상한 꿈을 꿨다. 누군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자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늘 하던 대로 가스불을 켰지만 손이 잠시 멈췄다. 갑자기 밥을 할 의욕이 사라졌다. 먹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말이 툭 떨어졌다. 그 순간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낯설어 스스로 놀랐다. 점심 무렵 이웃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쌀 좀 빌릴 수 있을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쌀통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다. 그 이웃은 늘 도움을 받기만 하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꾸물거리며 올라왔다. 그건 미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분명히 화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좀 어렵겠네. 이웃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리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할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내가 거절을 했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평생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살아왔던 그에게 이건 큰 사건이었다.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계산대 앞에서 젊은 직원이 툭툭 던지듯 말했다. 카드요?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잠깐만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한지 처음 알았다. 직원은 잠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매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다. 그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다.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한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말투였다. 그는 습관처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괜찮다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날은 삼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그 소리에 할매는 천천히 말했다. 이번 주는 좀 쉬고 싶다.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할매의 마음을 콕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은 이미 나갔다. 되돌릴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소파에 앉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머릿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 착한 할매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래도 되나? 불안이 몰려왔다. 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았다. 그게 그를 지탱해온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억울함이었다. 왜 늘 자기만 참아야 했을까?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수십 장이 이미 넘어간 인생의 시간. 그 안에 자기 마음을 챙긴 날은 과연 며칠이나 있었을까? 그날 밤 할매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눈물 대신 분명한 감정이 가슴에 있었다. 분노였다. 그 분노는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감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본능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알았다. 착함이 언제나 미덕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화가 그를 다른 길로 이끌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화 뒤에 찾아올 더 큰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사부 할매는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들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할매는 잠에서 깼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전날 밤의 감정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다. 화, 불안, 그리고 이상한 평온함.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쉬었다. 늘 그렇듯 하루를 시작해야 했지만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처럼 느껴졌다. 부엌으로 나가 밥을 하려다 다시 멈췄다. 밥솥을 열지 않고 창가에 섰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갈 길로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매는 문득 생각했다. 저 사람들 중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까? 아무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은 경로당에 가지 않았다. 늘 가던 길인데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골목길 담벼락에 핀 작은 꽃이 눈에 들어왔다. 늘 보던 풍경인데 그날은 괜히 오래 바라보게 됐다. 예쁘네. 그 말이 혼잣말로 흘러나왔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자기는 늘 남을 보느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쓰다 만수첩과 연필 하나가 들어있었다. 젊은 날 일기를 쓰겠다고 사놓고 몇 장 쓰다 만 것이었다. 할매는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종이만 바라봤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오늘은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아무도 날 괴롭히지도 않았다. 글을 쓰며 손이 조금 떨렸다. 자기 마음을 글로 옮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다음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늘 착해야만 사랑받는 줄 알았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 문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매는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희생, 양보, 인내, 그것들이 모두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그는 생각했다. 혹시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평생 도망만 쳐왔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큰딸이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짧았다. 할매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좀 힘들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용기가 필요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딸이 말했다. 아, 그래? 그 반응은 할매가 상상하던 따뜻한 위로도 차가운 거절도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할매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안다는 걸. 그는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 편을 좀 들어줘야겠다.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할매의 삶에서는 혁명이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편을 드는 방법을 처음 배운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글자를 쓰고 나서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결심이 곧 주변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고 숨겨졌던 진실을 드러나게 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오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매는 알고 있었다. 자기 안에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아파도 억지로 웃지 않았다. 아프면 아프다고 혼잣말이라도 했다. 그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경로당에 다시 나갔을 때였다. 늘 그렇듯 할매는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졌다. 할매, 이거 좀 해줘. 이것도 내가 하는 게 빠르잖아.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할매는 잠시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허리가 좀 아파서.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멈췄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은 낯설었다. 착한 할매는 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작게 말했다.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네. 그 말에는 칭찬도 걱정도 아닌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할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달라졌다.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머니, 지난번엔 왜 안 봐주셨어요? 물음표는 있었지만 이유를 묻는 느낌은 아니었다. 할매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짧게 답했다. 몸이 안 좋아서. 그 문장을 보내고 손이 조금 떨렸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예전엔 두려움이었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견딜만 했다. 며칠 후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묘한 기류가 흘렀다. 밥상 위에서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자기 주장 좀 생긴 것 같아.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속엔 불편함이 숨어 있었다. 할매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동안은 내가 너무 없었지. 그 말에 밥상은 순간 조용해졌다.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할매는 그 침묵 속에서 또 하나를 깨달았다. 사람들은
자기가 변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하던 사람이 불편해지는 걸 싫어한다는 걸. 그날 밤 할매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내가 조금 나를 챙기니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질까? 그리고 문득 아주 솔직한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너무 편한 사람이었구나. 편하다는 건 늘 양보하고 늘 참아주고 늘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그 편안함 위에서 다들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왔던 것이다. 할매는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묘하게 속이 시원했다. 자기 삶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다시 글을 썼다. 사람들이 불편해진 건 내가 나를 배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편을 끝까지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변화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시험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시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진실을 끌어낼 줄은. 육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말을 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그래서 더 방심했다. 할매는 그날의 말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카페에 앉아 마주본 딸의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할매는 괜히 등을 곧게 폈다. 옛날부터 자식 앞에서는 더 단정해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할매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전엔 늘 괜찮다고 하던 엄마, 늘 도와주던 엄마, 늘 참던 엄마. 딸은 조금 더 솔직해졌다. 엄마가 변하니까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 말은 칼처럼 정확하게 꽂혔다. 할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딸은 그 침묵을 오해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말엔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할매의 머릿속에 수십 년이 한꺼번에 지나갔다. 밤새 아이를 업고 울던 날들, 자기 아픔을 숨기던 순간들, 괜찮다는 말로 넘겨버린 수많은 마음들. 그 모든 걸 한 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짧은 말만 골랐다. 엄마도 사람이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말했다. 알아요? 근데 엄마답지 않잖아요? 엄마답지 않다. 그 말은 할매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버려서였다. 집에 도착하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마치 평생 쌓아온 자기 존재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엄마답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늘 참는 사람, 늘 베푸는 사람, 늘 손해보는 사람. 그게 엄마의 자리였다면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할매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다. 글로도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럼 나는 누구였을까? 엄마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그 질문은 아프게 남았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또 하나의 진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기는 사랑받기 위해 자기를 지워왔다는 사실. 그 결과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 그날 새벽 할매는 거울 앞에 섰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이 얼굴로도 살아도 되지.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알았다. 가장 아픈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을 넘어야만 비로소 자기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곧 모든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지, 완전히 혼자로 만들지. 칠부 할매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할매는 아무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기가 조용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침묵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하루를 천천히 보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일어났고 배가 고프면 먹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지 않고 자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죄책감이 따라붙었다.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들이 서운해하면 어쩌지? 그 생각은 습관처럼 머릿속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매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라면 그게 정말 관계일까?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자기를 설명하지 않겠다는 것.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그 말에는 걱정보다 불만이 먼저 묻어 있었다. 할매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쉬고 싶었어. 그 말은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집 안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엄마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냉정해졌어?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상처를 긁었다. 할매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다. 냉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정직해진 거야?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할매는 확신했다. 자기는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날 저녁 할매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그 문장은 그의 삶에서 가장 단단한 문장이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다시 만난 사람들. 누군가는 여전히 부탁을 했고 누군가는 예전처럼 대했다. 할매는 부탁을
모두 거절하지는 않았다. 다만 할 수 없는 건 분명하게 말했다. 그건 힘들겠네. 사람들은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 할매는 예전처럼 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변화는 그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다. 함께 웃던 사람 몇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평생 타인의 감정으로 꽉 차 있던 자리에 비로소 숨쉴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할매는 동네 벤치에 혼자 앉아 해질녘을 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그는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웃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잘 보이지 않아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 순간 할매는 분명히 느꼈다. 자기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기로 한 선택, 붙잡지 않기로 한 선택, 자기를 남의 기준에서 꺼내온 선택.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한 가지를 마주하지 않았다. 이 모든 선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솔직한 진실. 그 진실은 곧 그의 입에서 한 문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정리하게 될 것이다. 팔부구제야 할매는 진실을 알았다. 그날은 아주 조용한 아침이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할매는 알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말이 남아있다는 걸. 그는 천천히 부엌에 앉아 물을 끓였다. 김이 오르는 걸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무서워했을까? 예전의 침묵은 외로움이었고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차분함이었다. 할매는 수첩을 꺼냈다. 그동안 조금씩 써온 짧은 문장들이 페이지마다 남아 있었다. 그 문장들은 모두 자기 편에 서 있는 말들이었다. 마지막 장에 연필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글도 쓰지 않았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다. 착하게 살면 사랑받을 줄 알았다.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줄 줄 알았다. 희생하면 고마워할 줄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겼고 알아주기보다 익숙해졌으며 사랑하기보다 편해졌다. 그제야 할매는 알았다. 자기가 착해서 외로웠던 게 아니라 자기를 지우며 살아서 외로웠다는 걸. 그는 작게 웃었다. 이 진실은 아프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아? 짧은 질문이었다. 할매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응, 이제는 괜찮다. 그 말은 습관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거짓이 없는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할매는 창가에 섰다. 햇빛이 방 안을 천천히 채우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그는 마지막 진실을 마음속에서 완성했다. 착하게 살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착해졌던 나는 끝내 나를 잃었다. 그 문장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이었다. 할매는 연필로 그 문장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로 살겠다. 그 문장을 쓰고 나자 가슴이 조용해졌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할매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거라는 걸.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밥을 먹었다. 반찬은 소박했고 국은 싱거웠다. 하지만 그날의 밥은 유난히 편안했다. 밥을 먹고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할매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거구나. 그 말에는 후회도 자랑도 없었다. 그저 늦게 도착한 진실 하나가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그 할매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야 알았다. 착함은 목적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 하나로 남은 인생은 충분히 살만해졌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